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불법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직자, 그것도 최고위 공직자로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총리를 했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총리를 했던 그 대한민국의 온갖 혜택을 다 받았던 공직자로서 이 불법한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지 못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량 23년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 감정이나 국민 여론으로는 그 정도 대한민국 혜택을 받았으면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불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좀 직을 걸고 막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맥락에서 저는 항상 그런 일관된 신념으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히 개탄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방조냐 주요 임무 종사냐로 했을 때 방조라고 만약에 혐의가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서정욱 변호사 말대로 본 심판이 있은 다음에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법정에서 재판장이 그걸 기소 혐의 내용을 바꿨지 않습니까? 우두머리 방조 주요 임무 종사로 바꿔놨기 때문에 재판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뭐 일찍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저는 그 우두머리 그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 그다음에 부하 수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큰 조직적 범죄가 있는데 조직적 범죄에 우두머리가 있고 주요 임무 종사가 있고 부하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만 있을 뿐이죠. 거기는 사실 방제범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덕수 전 총리가 여기 등급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계엄 선포 이전에 알았으면 이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엄 선포 이전에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그 야심한 시간에 계엄을 공식 선포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부분이 다른 점은 뭐냐면 계엄 선포 이후에 좀 우왕좌왕했던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이분도 사실은 만약에 저런 역사적 평가가 나온다면 왜 막지 못했느냐 소극적으로 동조한 게 아니냐라는 정치적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엄 선포 이후이기 때문에 공범에 들어갈 수가 없죠. 계엄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만약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나 뭐 우리 당에 그때 본청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에게 저런 식의 또 범죄 혐의를 씌워서 만약에 무리하게 기소를 하거나 내란몰이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저는 과한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란몰이라는 용어 아까 제가 짚기로 했는데 이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내란몰이의 결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 내란몰이는 내란이 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 내란몰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고요. 근데 내란으로 확정 판결되면 내란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대법원까지 확정돼야 내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취지로. 1심에서 내란이 나왔고 이제 곧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1심에 나온다면 뭐 몰이란 말은 우리가 쓰기가 좀 부족하죠. 내란 합법적인 합당한 사람입니다. 아니 전 국민이 그 실시간 생중계로 군인이 동원돼서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내란몰이가 됩니까? 내란이지.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은 전시나 사변 그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실질적 전제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리력 경찰도 동원하고 군도 동원했는데 그것이 내란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내란이란 말입니까? 그걸 또 내란몰이라고 말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향에 지나치게 빠져서 진영적인 방어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번에 부장판사의 준엄한 판결문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을 우리가 보면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단전 단수에 관한 논의를 하는 모습까지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판결문에.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내란의 주요 임무를 종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행동대죠. 돌격대 같은 일을 했고 그분과 함께 실질적인 단전 단수를 논의까지 했는데 그것이 그러면 주요 임무 종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주요 임무 종사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란이 아니고 내란몰이라면 도대체 세상에 무엇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위한 옹호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라 1심 판결을 보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는 말씀을 하실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에서요, 왜 내란 우두머리 방조라고 기소했을까요? 특검의 법을 몰라서 그래서 했을까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김용현 장관부터 사전에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중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안 막은 못 막은 죄밖에 없으니까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한 거예요. 특검이 봐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판사가 예단을 내리고 선택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공장을 변경해봐라. 저는 그렇게까지 성명권 하는 것도 판사 월권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내란이냐? 자, 우리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사건을 많이 듣는데 이분은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을 하고 유혈 사태를 하면서 엄청난 아픔이 있었죠. 이게 내란입니다. 그때는 보안사령관이에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막 군대를 동원해서 이민자 단속하고 하죠. 이게 저는 요건이 안 맞다 봐요. 그럼 이게 요건이 안 맞다 해서 내란입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계엄하고 비슷한 제도에서 군 동원해서 막 단속하는 게 내란입니까? 동서와 고금의 최고 국가 원수가 국가 고유하는 게 대권을 행사하는 거 가지고 내란이다. 이건 상상도 못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계엄이 상시화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내란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처음 이게 우리가 계엄 때 내란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란 이게 너가 저도 놀랬던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상욱 의원님. 어떻게 보면 서정국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되게 전 근대적인 절대군주를 상정해 놓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란 말 자체는 헌법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민주란 말은 시민이 주인이지 군주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법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그 권한 범주 안에서 내용적으로는 시민을 위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12.3 내란 사태 같은 경우는 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죠. 전시사변이 아닌데 내란을 비상계엄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도 흠결했지요. 내용도 흠결했지요. 또 목적 자체도 시민을 위한 거 아니었죠.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위한 것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대통령이 어떻게 왕입니까? 우리나라는 왕정국가 아닙니다. 또 전근대적 국가 아니고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것은 헌법에 명기되어 있고 80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시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권력자들이 어느 순간 예전에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시민사회를 자생적 생태계를 부숴버리고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자가 무엇이든 해도 된다. 권력자에게 줄서기 해라라는 줄서기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반시민적이고 반민주적인 겁니다. 12.3 내란은 기본적으로 반민주 쿠데타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서부터의 혁명, 친위 쿠데타가 사실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는 단어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친위 쿠데타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권력에 만족 못하고 법에서 부여한 권력보다 더 많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려고 헌법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친위 쿠데타는 보통 실패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요. 더 체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요. 대부분 더 잔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문에서도 위로부터의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더 위험하다라는 걸 명기했고, 그리고 한독수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12.3 내란에 대해서 형식적 적법성을 만들기 위한 꾸미기에 들어간 겁니다.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범이라고 하는 것, 미리 알아서야만 공범되는 게 아니에요. 범죄가 이미 일어난 이후에 고의를 가지고 들어오면 같이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우리 법원은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게 보증인적, 헌법을 지키는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 헌법을 부술 때 지켜야 될 최전선에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유고되면 대통령의 직을 순서에 따라 대신해야 될 자리입니다. 누구보다
헌정 질서 수호 의지가 강력해야 하는 거죠. 그 예.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천명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내란몰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앵커께서 국민의힘이 내란몰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반박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예. 진행상 조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어떤 착오입니까? 제가 내란몰이라고 반박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내란몰이로 해왔던 그 프레임이 이번에 내란 1심 판결로 인해서 계속 구조화된다면 우리가 참담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마치 국민의 입장에서 과제가 생겼다 이런 그렇죠. 취지시군요. 그러니까 내란몰이라고 반박하는 게 아닌데 자꾸 내란몰이로 프레임을 계속 싸움을 시키는데 전혀 그게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뭐 내란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싸움몰이를 한 거군요. 네, 싸움몰이를 한 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굉장히 그 아까운 시간이 그걸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내란몰이 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12.3 비상계엄이 유연 유법한 거라는 것은 당시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우리 당의 지도부도 많이 이야기했고 저는 뭐 일관되게 이야기했고 그러나 그것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판결이 나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단 특검 제목이 뭡니까? 내란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일방통역으로 통과시킨 법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란 특검이 내란이라고 혐의를 씌워서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민주당 모든 사람 입만 열면 내란 세력 척결, 위헌정당 해산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다. 법원의 판결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 1심에 처음 나온 거예요. 내란이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거기 예.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 관련돼서 3심까지 확정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안에 대해서 내란으로 확정이 되면 그건 당연히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역사적 평가가 끝난 거죠. 그건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지금 이전에 있었던 내란 특검이라는 이름이나 내란 세력, 내란 척결 뭐 이걸로 민주당이 정치적인 장사를 한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내란몰이라고 우리 당은 이야기했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런 내란몰이적인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1심에 판결이 났으니 예.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란 프레임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럼 자꾸 내란몰이를 제가 정리를 할게요. 김금식 위원장은 내란몰이의 결과라고 이번 1심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럼요. 실제 또 한간에선 그런 말을 하는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그 토론한 게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금식 위원장의 말에서 시작했다는 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방금 그 김건식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도 계속 민주당이 내란 장사를 했다, 네. 내란몰이를 했다 이렇게 그건 말씀하시고 사실이죠. 사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판결 나기 전에 어떤 범죄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이 아니죠. 꼭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1심 판결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교수님, 고민하는 거죠. 교수님 잠시만요. 예. 예. 우리가 이 내란 사건은 웬만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군을 불법적으로 동원했고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대통령이 했다는 걸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했잖아요.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했으면 그것이 내란이지 뭐가 내란입니까? 그것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는데 그걸 가지고 내란 특검, 내란이다라고 당연히 피해자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피해자 측의 주장마저도 내란 장사다, 내란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교수님의 그런 평가는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위협하는 거하고 강도다 하고 외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반박을 드리면 제가 말한 민주당의 과도한 내란몰이 정치 공세는 분명히 있었죠. 그건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는데 1심 판결에서 내란이 나왔으면 우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게 내란이라는 것을 법원이 확정 판결하면 그 내란이 맞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의 과정은 내란몰이적인 정치적 성격이 있었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요. 제가 반박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받을 때 우리가 전부 대장동 사기범이라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러면 이거 뭐 그게 맞는 건데 1심 판결 나기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그런 이야기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가 하셔놓고 왜 그래요? 대장동 사기꾼이다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건 혐의가 있으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확정 판결 나기 전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게 민주당인데 내란에 대해서 확정 판결 나지 않았는데 내란범이다, 내란 세력이다, 내란 척결이다 이렇게 장사를 했던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심에서 내란으로 판결이 났으니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가 잘못됐습니까?